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명절이면 홀로 제사상을 차려온 여자가 있습니다. 칼질로 굳어진 손, 이제는 관절이 부어오르고 조금만 힘을 줘도 덜덜 떨리는 손목.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신문만 들여다보고 손주는 휴대폰 속 세상에 빠져 있으며 며느리는 무심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사서 하잖아요. 이제 좀 줄이세요. 그 순간 40년을 버텨온 자존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이 고작 음식 한 상 차리는 일로만 여겨졌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날 그녀는 참아왔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40년의 희생, 40년의 분노가 단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겁니다. 왜 그녀는 끝내 상을 뒤엎어야만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5살 박정순입니다. 40년이 넘도록 우리 집 제사상을 혼자 차려왔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정순아, 제사는 며느리가 하는 거야. 정성이 들어가야 조상님들이 받아주신다. 그때만 해도 25살이었던 제가 무슨 정성을 알겠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보러 가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도 자주 베었고요. 기름에 튀기다가 화상도 많이 입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된 돌이라며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깐깐하게 지적만 하셨어요. 정순아, 전이 너무 두껍다. 다시 해. 나물이 짜다. 간을 다시 봐라. 고기가 질기네. 불 조절을 제대로 해야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새댁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첫 번째 추석 제사 때가 기억납니다. 밤새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의 형님 내외, 처남댁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였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는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더라고요. 첫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니까 궁금했던 거죠. 정순이 솜씨가 괜찮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며칠 동안 손이 부르터도 참아가며 만든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제사 음식은 완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년년이 지날수록 저는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겼죠. 저는 동전만큼 둥글게, 나물은 간을 딱 맞게, 고기는 부드럽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 민철이가 어렸을 때는 밤새 울어도 제사 준비는 빼먹지 않았어요. 젖을 먹이면서도 한 손으로는 전을 뒤집고 엎고서라도 음식을 만들었죠. 둘째 미영이를 임신했을 때도 그랬어요. 입덧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그래도 제사 음식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저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사상은 완전히 제 영역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늘 신경 썼어요. 가장 좋은 재료만 골라서 샀죠. 시장 아주머니들도 저를 알아봤어요. 정순이네는 진짜 정성스럽게 한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했죠. 누군가는 제 노력을 알아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었어요. 남편 영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이들도 공부한다며 제사 준비에는 관심이 없었죠. 엄마가 다 하는데 뭘 도와줘? 큰아들 민철이가 고등학생 때 한 말이에요. 그 말이 참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딸 미영이는 그나마 나았어요. 가끔 설거지라도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집안일로 바빠져서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죠. 세월이 흐르면서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40대 후반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50대에는 무릎도 아파왔죠. 그래도 참았어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손목 관절염이 시작된 건 5년 전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칼질을 할 때마다 찌릿찌릿 아팠고 무거운 냄비를 들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진통제도 먹어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사 때만큼은 참았죠. 4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작년 추석 때도 그랬어요. 손목이 부어올라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는데 그래도 음식을 다 만들었죠. 가족들은 여전히 맛있다고만 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는 몰랐죠. 그런데 올해는 뭔가 달랐어요. 가족들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어머니 정성이 대단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손주 민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번 추석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요. 손목이 아파도 가족들이 무관심해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죠. 전 부칠 재료부터 시작해서 나물 재료, 고기류, 과일까지. 빼먹을 게 없나 세심하게 체크했어요. 당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조리법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매번 신중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큰 며느리 순이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평소에도 예의 바른 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걸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소파에 마주 앉으니까 순이가 머뭇거렸어요. 손을 비비면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게. 순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손목이 많이 아프시죠? 갑자기 심장이 뛰맸어요. 제가 아픈 걸 들켰나 싶어서요. 늘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순이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별로 안 아파. 나이 들면 의뢰 그런 거지 뭐.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순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추석 음식을 다 손수 만들지 않고 일부는 사서 준비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이 경직됐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서 준비한다고? 네, 요즘은 전문점에서 만든 음식들도 정말 잘 만들어져 나와요. 맛도 좋고요. 순이가 말을 계속하는데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어머니 손목도 아프시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이번 추석에는 좀 편하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이의 말이 끝나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 넘게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온 저에게 이제 와서 사온 음식으로 대체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40년 넘게 해온 걸 사온 음식으로 바꾸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건강? 나는 건강해. 아직 할 수 있어. 사실 손목은 정말 아팠어요. 어제도 밤에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죠. 어머니, 요즘은 정말 많은 집에서 그렇게 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순이가 달래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어요. 마치 제 정성이 별거 아니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해야지 어떻게 사온 음식을 올려? 어머니, 정성은 마음에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직접 만들어야만 정성인 건 아니잖아요. 순이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40년간 제가 지켜온 신념 같은 거였거든요. 아니야.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찬물에 세수를 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순이가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40년 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온 제가 이제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제가 늙어서 쓸모 없어졌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더라고요. 정말 제가 늙은 걸까요? 이제 정말 사온 음식에 의존해야 할 만큼 능력이 떨어진 걸까요? 손목을 주물러 봤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죠. 몇 번 더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때 남편 영수에게 얘기했어요. 순이가 음식 사서 하자고 하네. 영수는 신문을 보면서 대충 대답했어요.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너도 나이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마저 순이 편이었어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죠. 가족들이 모두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시대가 바뀐 건데 저만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적어도 이번 추석만큼은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3시 반에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설정해뒀죠. 오늘만큼은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순이의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목이 뻣뻣했어요. 자다가도 두어 번 깼거든요. 아픈 손목을 찬물에 담그고 파스를 새로 붙였어요. 오늘 하루만 버텨달라고 속으로 빌면서요. 부엌에 불을 켜니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와 싱크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당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각종 나물 재료들과 전 부칠 재료들까지. 먼저 나물부터 시작했어요. 도라지를 손질하는데 가시가 손에 찔렸죠. 작은 상처였지만 따가웠어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이런 걸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거든요. 고사리를 삶고 있는데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어요. 순간 화상을 입는 줄 알고 깜짝 놀랐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작은 일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새벽 5시쯤 되니까 남편이 일어났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부엌을 슬쩍 들여다봤죠. 벌써 시작했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도와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40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6시가 되니까 집안이 조금씩 시끄러워졌어요. 손주 민수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소리, 큰아들 민철이가 기지개 켜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가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할머니, 물 있어요? 응, 냉장고에 있어.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인사는 안 해? 민수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 말을 하고는 물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잠깐이라도 옆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졌더라고요. 7시쯤 되니까 순이가 일어났어요. 부엌을 들여다보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거의 다 했어. 사실은 아직 할 일이 산더미 같았어요. 하지만 도움을 받기가 싫었어요. 4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인데 이제 와서 도움을 받으면 제가 무능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설거지라도. 설거지는 나중에 해. 너는 쉬어. 순이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8시가 되자 큰아들 민철이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서는 바로 신문을 펼쳤죠.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빠, 커피 좀 타주세요. 민수가 소파에 누워서 말했어요. 핸드폰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제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전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급하게 불을 끄고 전을 뒤집었는데 한쪽이 까맣게 탔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속상해서 혼자 중얼거렸는데 거실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탄전을 버리고 새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아픈데도 참고 계속했죠. 완벽한 제사상을 차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9시쯤 되니까 막내딸 미영이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인사했죠. 엄마 왔어요. 부엌으로 와서는 제가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힘들지 않아요? 미영이도 순이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걱정하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왜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괜찮다. 할만해. 그렇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됐어요. 엄마, 요즘은 정말 음식 사서 하는 집들이 많아요. 우리도 좀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미영이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이랑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어요. 미영아, 조상님들께는 정성이 중요한 거야. 사온 음식으로는 마음이 담기지 않잖니. 그래도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조상님들도 엄마가 아프면서까지 음식 만들기를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미영이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40년간 지켜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점심때 사돈 어른들이 오신 거였어요. 시댁 큰형님과 형수님이었죠. 오후 1시쯤 사돈 큰형님과 형수님이 도착하셨어요. 평소에도 까다로우시고 잔소리가 많은 분들이라 더 긴장이 됐죠. 특히 형수님은 제가 하는 일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편이었거든요. 정순아, 고생 많다. 근데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형님이 부엌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칭찬인지 걱정인지 모를 어투였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녁 전에는 다 마무리해야죠. 제가 대답하는데 형수님이 끼어드셨어요. 정순아,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걸 다 혼자 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사서 한다던데? 또 그 얘기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죠.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만 할까요? 사온 음식이 어디 이 맛이 나겠어요. 정성이 들어가야죠. 제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형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에이,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네.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일부는 사서 하면 되잖아. 우리 집도 이제는 그렇게 해.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시댁에서도 그렇게 한다니. 마치 제가 혼자만 시대착오적인 고집을 부리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 네, 그렇네요. 겨우 대답을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수님은 그냥 거실로 들어가셨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손목이 더 아파왔어요. 아까부터 계속 무리해서 그런지 붓기도 심해졌고요. 이제는 젓가락을 잡기도 힘들었어요. 물을 채 썰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칼이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그때 무가 도마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아이고.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몸을 굽혀 물을 주우려는데 허리도 아팠죠. 언제부터인가 여기저기가 다 아프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때 형님이 다시 부엌을 들여다보셨어요. 정순아, 괜찮나? 뭔가 떨어뜨린 소리가 나던데. 네, 괜찮습니다. 그냥 무가 굴러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손목은 점점 더 아팠고 온몸이 피곤했거든요. 에이, 그럴 때는 가족들한테 도움 좀 받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형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오후 3시쯤 되니까 본격적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을 뒤집으려는데 팬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죠. 평소에는 문제없이 들던 건데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무를 묻히려고 하는데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참고 계속했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모두들 즐거워 보였죠. 저만 혼자 부엌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물 좀 주세요. 민수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그냥 물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있어. 내가 가져가. 평소 같으면 제가 직접 가져다 줬을 텐데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민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별말 없이 물을 가져갔죠. 오후 4시가 되자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숨도 가빠지고 식은땀도 나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손등에 튀었어요. 뜨거운 기름이 살에 닿자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빼면서 앗! 하고 소리를 질렀죠.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부엌을 쳐다봤어요. 엄마, 뭐가 잘못됐어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기름이 좀 튄 것뿐이야. 괜찮아. 손등을 찬물에 담그면서 대답했어요. 화상은 크지 않았지만 따가웠죠. 그래도 계속해야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걱정 말고 쉬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인데 지금 와서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 5시쯤 되니까 손목이 완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들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갔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나무를 묻히다가 그만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나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시금치 나물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순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바닥에 쏟아진 나물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나가 있어. 하지만 순이는 이미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비참해졌죠. 제가 실수한 걸 며느리가 치워주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가. 안 돼. 제가 소리를 지르듯이 말했어요. 순이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죠. 저희가 뭘 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40년 넘게 해온 일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이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저 혼자 부엌에 남겨졌죠. 시계를 보니 벌써 6시였어요. 제사는 밤 11시에 지내기로 했는데 아직 준비할 게 태산 같았어요. 이 상태로 과연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저녁 7시가 되자 온 집안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거든요.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아직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손목은 이제 완전히 말을 듣지 않았고 어깨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완벽한 제사상을 차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떡국을 끓이는데 국물 맛을 봐야 했어요.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죠. 간신히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는데 짠맛이 강했어요. 물을 더 넣어야 했어요. 하지만 무거운 주전자를 들 힘이 없었어요. 두 손으로 겨우 들어서 물을 부었는데 주전자가 미끄러져서 물이 옆으로 튀었죠. 가스레인지 위에 물이 쏟아져서 불이 꺼질 뻔했어요. 아이고 정말.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다시 불을 켰어요.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았죠.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순아, 준비 다 됐나?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제가 큰 소리로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여유가 없었거든요. 8시가 되니까 정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상 차리는 일이 남아있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손목은 아프고 정말 미칠 것 같았죠.
그때 미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나가 있어. 하지만 미영이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서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 손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진짜 아픈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제 손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저도 그제서야 제 손을 제대로 봤는데 정말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특히 손목 부분이 퉁퉁 부어서 시계도 꽉 끼었죠. 괜찮아. 일시적으로 그런 거야. 괜찮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부은 걸 보니까 염증이 심한 것 같은데. 미영이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미영아, 걱정 말고 나가 있어. 엄마가 다 할게.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도움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실패할 수는 없었거든요. 9시가 되자 가족들이 모두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저만 혼자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죠.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젓가락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나물을 접시에 담으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뜨리게 되더라고요. 정순아, 빨리 해. 시간 늦어진다. 남편이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더 조급해졌죠. 빨리빨리 하려고 서둘렀는데 그러다 보니 실수만 더 늘어났어요. 전을 접시에 담다가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정성껏 부친 전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죠. 그 순간 정말 울고 싶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혼자서 중얼거리며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10시가 되니까 제사상 차리는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여유 있게 했을 일인데 오늘은 시간에 쫓기고 있었죠. 무거운 상을 거실로 옮기는데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그래도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싫어서 혼자 끌고 갔죠. 상이 문틀에 부딪혀서 큰 소리가 났어요. 정순아,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남편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상을 제자리에 놓고 음식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접시를 제대로 놓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끝까지 해냈어요. 11시가 다 되어서야 제사상이 완성됐어요. 30여 가지의 음식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40년간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상이었어요. 하지만 뿌듯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탈했죠. 이 모든 정성을 가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묻지 않았어요. 제사가 시작됐어요.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리기 시작했죠. 저도 함께 절을 했는데 무릎을 꿇을 때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손목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죠.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 제가 이렇게 아픈데도 해야 하는 일일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였죠.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온몸이 아팠고 마음도 무거웠거든요. 가족들이 하나둘 제사상 앞에 앉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민철이, 며느리 순이, 막내딸 미영이, 손주 민수, 그리고 사돈 어른들까지 모두들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숟가락과 젓가락, 그릇들을 가져와야 했어요. 하지만 손목이 너무 아픈 데다 손에 힘이 없어서 그릇을 들기도 힘들었죠. 어머니,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순이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릇을 들고 가다가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다행히 플라스틱 그릇이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가 났죠. 할머니 괜찮아요? 민수가 물어봤는데 평소와 달리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운가 봐. 거짓말이었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리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족들이 먹는 모습만 바라봤죠. 어머니가 만든 전이 역시 맛있네요. 순이가 말했는데 억지로 하는 말 같았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이었죠. 맞아요. 할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미영이도 비슷하게 말했지만 역시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듣고 싶어 할 말을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전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할머니, 이번 전은 좀 짠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목이 아픈 것도 참고 온몸이 아픈 것도 참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10여 시간을 꼬박 서서 만든 음식을 두고 짜다니요. 짜면 안 먹어도 돼. 제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할머니가 아니었죠. 민수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조금 짠 것 같아서. 조금 짜다고? 내가 평소에 짠 걸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순이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어머니, 다른 음식들은 다 맛있어요. 민수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 까다로운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순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사돈 형수님이 나물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나물도 좀 짠 것 같네. 나이 들면서 손맛이 변하나? 그 말이 결정타였어요. 마치 제가 늙어서 요리도 제대로 못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손맛이 변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정순아. 그냥 오늘 좀 간이 센 것 같다고. 형수님이 수습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40년 넘게 똑같이 해온 음식인데 갑자기 손맛이 변했다고요? 제가 늙어서 제대로 못한다는 뜻인가요? 가족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화를 내지 않던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니까 당황한 거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영이가 달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 뭔 뜻이에요? 사온 음식이 더 낫다고 하고 이제는 제 손맛도 변했다고 하고.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큰아들 민철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진정해?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손목이 아픈 것도 참고 온몸이 아픈 것도 참고 만든 음식을 두고 짜다고 하고 손맛이 변했다고 하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통제를 잃은 상태였죠. 40년 넘게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사온 음식이 더 낫다고. 내 정성이 그렇게 하찮아요? 가족들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모두들 내가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손목은 아팠지만 그런 건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사상 위에 정성껏 차려놓은 전과 나물을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 필요 없다는 거냐?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10여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음식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죠. 떡국 그릇도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흘러넘쳤죠. 전부터 시작해서 나물, 고기, 과일까지. 제 사상 위의 모든 것들을 쓸어내렸어요. 내 인생 40년이 이런 거였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일을 혼자서 감당하면서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거든요.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죠. 그저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과 저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도 멈춰섰어요. 제가 뭘 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40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제가 제 사상을 완전히 엎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이제야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끔찍한 정적이 흘렀어요. 온 집안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제 사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음식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죠.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 제가 이렇게 폭발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큰아들 민철이었어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간단한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뉘우침이 담겨 있었어요. 40년간의 무관심과 당연시했던 태도에 대한 후회 말이에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큰아들이 이렇게 작아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당당하던 큰아들이 이렇게 작아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순이도 눈시울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며느리로서 항상 조심스러웠던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순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평소에 현실적이고 똑똑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오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순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말이에요. 막내딸 미영이는 아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가장 가까웠던 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속상하셨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미영이가 훌쩍거리면서 말했어요. 제 딸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는 났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저도 엄마를 도와드려야 했는데 결혼했다고 바쁘다고 핑계만 대면서 손주 민수도 이제야 진짜 할머니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스마트폰만 보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쳐다보고 있었죠. 할머니, 저도 너무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짜다고 불평만 하고.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20살이 된 대학생이지만 지금은 그냥 어린 손자로 보였어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음식 만드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저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사돈 어른들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특히 형수님은 본인이 한 말이 결정타가 되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정순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괜한 소리를 했구나. 형님도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40년 넘게 우리 집안 제사를 도맡아 해준 건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남편 영수는 말없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정순아, 고생 많았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제대로 못해줬구나. 너 혼자 다 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족들의 사과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드디어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있었어요.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제가 이렇게 폭발하기 전까지는 왜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철이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혼자 하시지 마세요. 저희도 함께 할게요. 순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지 마세요. 미영이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매번 와서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아프신데도 혼자 다 하시게 둘 수는 없어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가족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순이의 눈빛에서 진짜 후회를 읽을 수 있었죠. 며느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머니, 병원부터 가봐요. 순이가 제 부은 손목을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아프신데 계속 참으시면 안 돼요. 민철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병원 가봐요. 손목 치료 제대로 받으셔야 해요. 가족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아파했던 것들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바닥에는 엎질러진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40년간 지켜온 전통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미영이가 바닥을 치우려고 했어요. 엄마, 저희가 치울게요. 앉아 계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엎은 거니까 내가 치워야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결국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평소에는 저 혼자 모든 뒤처리를 하던 일을 가족 모두가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 이제는 정말로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바닥을 치우고 나니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사상은 텅 비어 있었고 음식들은 모두 사라졌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한 셈이었어요. 저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온몸도 피곤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지쳤죠. 가족들도 하나둘 저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으로 진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본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나도 좀 쉬고 싶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항상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만 했는데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낸 거였어요. 미영이가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해요. 엄마 혼자 다 하시지 마세요. 그래도 40년 동안 해온 걸. 엄마, 전통이 중요한 건 맞지만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미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쓰러지면 누가 가족들을 돌볼까요? 순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퉁퉁 부어오른 제 손목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심하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속마음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 순이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도와준다고? 40년 동안 한 번도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으면서. 순이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동안 가족들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민철이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큰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엄마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함께. 함께? 제가 민철이의 말을 끊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이제 와서 함께 한다고. 엄마, 괜찮아. 이제는 정말 지쳤어. 제 목소리에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어요. 육체적인 피로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말이에요. 남편 영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앉았어요. 정순아, 나도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너 혼자 다 하게 놔두고. 당신도 바빴잖아요. 회사 일로. 그게 핑계가 되나? 집안일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건데 나는 너무 무관심했어. 영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손주 민수도 제 앞에 와서 앉았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민수야,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방학 때마다 와서 할머니 일 도와드리고 절대 불평 안 할게요.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명절부터는 정말로 함께 해요, 어머니.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나누어서 사온 음식도 괜찮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방식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성은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님들을 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엄마, 조상님들도 엄마가 아프면서까지 음식 만들기를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미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건강해야 더 오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돈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아니에요, 형님.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도 있어요. 고집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지. 형수님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내가 오늘 괜한 소리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물론 당장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엄마. 민철이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엄마 혼자 감당하시지 마시고. 정말? 네, 정말이에요. 이번 일로 저희 모두 많이 깨달았어요.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다음 명절부터는 저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역할을 나누어요. 어머니는 지시만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 하시고 싶으신 것만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평소에는 각자 바쁘다며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시간도 없었는데 오늘은 다들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정말로 병원 가봐요. 순이가 다시 한번 제 손목을 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겠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혼자 참고 견딜 나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다른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40년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자고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겠다고요.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